네, 투데이 모닝 전략 함께 하시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에 김우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 흐름, 글쎄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나마 코스닥이 지수상으로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는 지나간 거니까요. 이번 주 좀 어떻게 흐름을 보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중국 쪽에서 네네. 또 성장률 발표도 있고, 네. 분명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힘든 국면이고요. 분명히 예. 그건 맞고, 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1950포인트 회복을 못할 시에는 못했죠. 그때. 네.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을 좀 가져가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국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장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던 얘기니까, 예.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한다면은, 중국 시장이 어렵죠. 우리는, 당연히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쪽도 아시아 쪽도 이상한 얘기 나오던데, 아시아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많은데,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무엇보다도 중국 비중이 우리에게 높죠. 근데 그 중국 시장이 어렵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증시를 얘기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상계하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 증시. 상반기는 우리 증시가 개별주 같고, 네. 하반기는 돼야 지수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중국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거든요. 상계. 우리는 개별주지만 중국은 개라는 게 개혁이죠. 아마 상반기는 중국은 아마 개혁 때문에 어떻게 푸시를 못할 겁니다. 그럴 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시장이 어려운 점 두 번째라 그러면 뭐니 해도 환율이죠. 특히나 엔화 약세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거의 우리 증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중국, 일본과 경쟁하는 마켓쉐어, 전체 시장의 어떤 마켓쉐어를 통해서 볼 때 큰 차이는 없더라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엔화는 중요합니다. 자, 그 문제점이 있겠고. 세 번째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실적 관련이죠.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를 스타트로 끊었는데, 쇼크가 나온 빈도가 좀 높아진다는 이런 또 컨센서스가 다른 기업들 발표 안 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컨센서스가 지금 좀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문제인데, 이번 주에는 바로 이 3개의 악재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라면 기회고 또 위기라면 위기가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도래한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번 주에 주요 일정만 좀 보시면 금방 네. 나옵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것들 약간 잡스러운 것도 다 빼고 간결하게 봐서 주간 주요 일정을 보시면은 20일, 22일, 23일 정도에서 주요 일정을 보시면 우선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미국 지표는 이번 주가 가장 한산합니다. 한산한데 주택 지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죠. 중국 4분기 GDP 좋게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적당히 나올 것 같고요. 예. 또 중국 12월 산업 생산이 또 발표가 되고, 목요일 보시면 또 1월 HSBC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됩니다. 또 12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에서 중국 관련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이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썩 좋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맞춰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예상치를 합의한다든지 하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또 위축이 되겠죠. 자,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일정 쪽에 보시면은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죠. 금리 결정이 있고 또, 어떤 정책을 다시 금리 관련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16일인가요? BOJ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일본의 전 권역에 있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것도 9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더라는 그런 발표가 16일 날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거기다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목표 물가율 2% 달성을 위해서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연장선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물론 지난번에 발표된 것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담을 가질 겁니다만은 과연 이번 22일 수요일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향후에 나올 겁니다. 또 이번에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글로벌 변수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중요한 현대차의 실적. 엔화 관련해서 직격탄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영향을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현대차 실적 발표가 23일 나오게 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한 2조 1천억 정도 보나요? 그 정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를 발표했죠. 만약에 현대차가 시장의 어떤 컨센을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대형주들 고전하는데 심리적으로 더 고전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거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라기보다는 어떤 환율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를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거기다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 3대 악재가 이제 나란히 이번에 검증받는 기회가 됩니다.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우리 지수의 어떤 변곡점, 사실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그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차트 두 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관련해서 중국 증시가 아까 중국 말씀드렸죠. 지표 관련해서 이게 주봉입니다. 특히나 이제 2012년과 2013년, 2014년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부각시켜 드렸는데 지수 포인트 2000포인트 아랫단이죠. 한 1950 정도 중반 정도, 중하단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를 계속 이제 이렇게 튕겨나 바운딩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그 지점을 지켜줄 것인가. 이번 지표 발표를 통해서 과연 네. 지켜줄 것. 지금 2000이 좀 흔들흔들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과연 그 1950 중반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 증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마 우리에게 심리적인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다. 물론 저 지점 2012년과 13년의 저점을 하회한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요한 엔달러 환율이죠. 마찬가지로 엔달러 환율의 주봉입니다. 2012년과 2013년, 2014년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딱 그 일본 증시와 반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중국 증시는 올라와 주길 바라는 거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그 부분은 이번 주에 모두, 이 양대 지수는 이번 주에 모두 테스트에 들어갈 것인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전략을 아마 또 새롭게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외적인 부분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우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은 코스피 약세, 코스닥 강세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상황에서 현재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가? 그다음에 뭐 지난주와 크게 다를 바 없이 가야 될지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쉽지 않은 장세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그 현상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네. 지금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은 예. 첫째는 롱숏 펀드나 가치적 펀드가 좀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 둘째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둘. 이게 아마 큰 특징이 될 겁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 제가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지수대가 있으면은 그 펀드로의 자금이 언제쯤 되면 돈이 들어오더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그런 통계치가 지금은 크게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장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우리 시장 뭐 이 정도면 받쳐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가는가? 뭐 성장형 펀드를 인쪽으로 가면 지수형 펀드로 가면 좋겠지만, 인덱스 펀드로 가면 좋겠지만은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 보니까 롱숏 펀드라든지 예. 가치적 펀드로 가거든요. 가치적 펀드라 그러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를 받칠 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더 심한 경우는 롱숏 펀드로 가기 때문에, 롱숏 펀드 그러면은 롱도 하고 숏도 합니다. 주식을 사기도 사고 팔기도 파는데 좋은 종목은 사고 나쁜 종목은 팝니다. 자, 그게 롱숏 펀드 동시에 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올라갈 만한 좋은 종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롱숏 펀드가 숏을 많이 하죠, 숏을.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돈이 오히려 우리 시장을 무너뜨리는 어떤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거래소 시장을 지금 묶어두고 있죠. 외국인 네. 수급도 같은 게 없는데. 자, 이게 거래소 시장이 되겠고,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역시나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작년에 1조 8천억이 들어왔고 어마어마하죠. 1월 들어서 지금 2천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2천억이라 그러면은 거래소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10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천억을 사고 있는데 코스닥 10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반도체, 원익 IPS, 위메이드, SM, 뭐 CJ, 오쇼핑 이런 10개 종목에 무려 2천억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코스닥 사는 종목을 보시면은 10개 종목에 거의 집중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해서 코스닥을 지금 외국인들 코스닥을 사고 있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건 코스닥을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의 개별주를 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관련해서도
실적이 되지 않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해서 이제 이게 세상적이고 전략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은 아니고요. 대형주는 단기 매매가 역시 유효하겠고 네. 성장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개별주, 실적이 좋은 개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시고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안 되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조금 예. 경계하시는 경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기업의 주가를 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까? 예, 벌써 한 몇 주 전에 종목들은 2014년의 어떤 개별주들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 종목씩 계속 말씀드리는데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서울 반도체를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이제 SM을 말씀드렸고요. 예. 이런 종목들은 물론 SM은 지난주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2014년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이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그런 관점에서 평소에 또 가끔 말씀드린 종목인데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살짝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항상 독자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대기업의 물론 포스코 그럼 내에 있긴 하지만은 어떤 대기업의 수익을 기대지 않습니다. 스스로 창출하는 자원 관련주죠. 해서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아시겠지만은 미얀마 가스연의 가치가 묻어 있거든요. 아마 올해죠. 2014년 같은 경우는 아마 새로운 가치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금이 이제 3, 4천억 정도가 달러로 들어오는데 그걸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투자자에게 배당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재무 상태도 좋게 만들 것이고 자원 투자도 하겠지만은 배당주로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에는 이런 종목을 어떤 독자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롱텀하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2014년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 특징들을 짚어드렸고요. 대응 전략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